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신청하는 거예요. 당사자. 제3자가 신청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예외적으로만 인정이 됩니다. 자, 여러분 부동산을 여러분 신청해서 남에게 넘기는 게 아니고 옆집 사람이 여러분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듣겠다고 해주더라. 됐나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 돼. 법률행위의 당사자, 법률관계 당사자가. 근데 예외적으로 제3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자, 그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게 포괄승계인에 의한 듣기 신청하는 게 나왔어요. 자, 첫 번째 포괄승계인. 포괄승계하면 여러분 민법에서 대표적으로 상속, 합병, 포괄유증 이런 거 배우시죠? 해서 이 포괄승계인 하면 대표적으로 상속받은 사람, 상속인이 대표적인 포괄승계인이야. 이 포괄승계인에 의한 듣기 신청. 자, 여기가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봅니다. 자, 이 부동산이 현재 갑의 명의로 듣게 되어 있는 부동산이에요. 소유권이 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갑이 을에게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계약이 진행이 다 끝나고 등기를 해주면 되는데 등기를 못하고 갑이 사망했습니다. 사망했어요. 자, 이때 갑에게는 A라는 상속받을 수 있는 자식이 하나 있습니다. 자, 원래 상속은 남은 가족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데 여러 명 있다면 복잡하니까 A 하나 있다라고 가정합니다. 자, 이때 A는 갑이 사망했지만 사망함으로 인해서 상속을 받아요. 그죠? 이 상속받을 때는 권리와 함께 의무도 상속을 받습니다. 즉 돈만 상속받는 게 아니고 빚도 상속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이 가졌던 저 부동산의 소유권 A한테 상속되겠죠. 대신에 계약관계에서 갑이 을에게 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도 상속을 받는 거야. 그러면 소유권 내게 됐지만 영원히 내 거다 줘야 된다. 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자,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나중에 여러분 민법을 조금 배우시면 상속은 등기 안에도 권리 취득이 돼요. 아까 민법 187조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 등기 없이 권리 취득하거든요. 그러면 갑이 사망하는 그 순간 A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줘야 될 의무도 넘겨받았죠. 그러면 우리 187조에서 등기 없이 권리 취득하지만 처분하기 위해서는 뭐 해놓고 등기해놓고 처분 넘겨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A는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했지만 을에게 소유권을 넘긴다 처분하는 거죠. 이 처분하기 위해서는 누구 앞으로? A 앞으로 등기해놓고 넘겨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등기를 2번 거쳐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법은 여기서 예외를 인정을 해줍니다. 자, 우리 등기관은 굉장히 바쁜 사람이에요. 등기 신청 사건 그거 수억, 수십억, 수백억짜리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심사하고 등기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죠. 굉장히 바쁩니다. 스트레스도 굉장히 심해요. 잘못하면 자기가 일 처리 잘못했다 손해를 메꿔야 되는데 얼마예요? 수억, 수십억, 수백억이야. 난리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등기관의 업무량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굳이 왔다 갔다 할 필요 있나? 바로 가자. 바로 한 번만에 끝내자. 바로. 자, 여기서 우리 법이 이렇게 원래 2번 왔다 갔다 해야 될 걸 한 번만에 인정해 주는 이유는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으로 개시되는 거예요. 그죠? 이 사망으로 개시되는 것은 당사자의 계약이 아니고 사망했다는 객관적인 자연적 소멸이라는 사실은 관공서의 증명, 사망 증명 또는 의사들의 사망 진단 이런 거로 해서 확실히 증명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굳이 내려왔다가 갈 필요 있나? 바로 가도 되지. 이렇게 내려온다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사망 사실은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하잖아요. 굳이 할 필요 있나? 바로 가도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합병 같은 것도 합병이 되기 위해서는 법인 등기부에 합병 등기라는 게 돼야 돼요. 그럼 합병 등기부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죠. 맞죠? 막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 좋다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자, 문제는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 바로 을 A가 생략돼 버리죠. 이렇게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배웠다시피 등기는 당사자가 공동 신청해야 되는데 등기 의무자는 그 등기됨으로써 권리를 잃어버리는 등 불리해지는 자가 의무자죠. 의무자는 여기서 누구예요?
갑이단 말이에요. 갑. 등기 권리자 의무자는 철저하게 등기부 기재 보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권리를 취득하는 을이 등기 권리자가 되죠. 그러면 갑과 을이 공동신청해야 돼요. 근데 갑은 지금 등기 신청하러 가려면 지금 영락공원에 누워 계시는 분을 파가지고 관 모시고 뛰어가야 돼.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갑을 대신해서 갑의 상속인 누가? A가 상대방인 을과 함께 공동신청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A 플러스 을이 공동신청하는데 을 앞으로 등기가 되므로 을은 권리자 맞죠? 그런데 A는 등기 의무자 이해요 안 해요? 아니야. 등기 의무자는 갑이거든. 갑을 대신해서 A가 요게 제3자가 신청한다 해서 제3자에 의한 신청의 대표적인 것이 포괄 승계인에 의한 신청. 그 중에서 조금 좁히면 나오는 게 상속인에 의한 신청.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상속인에 의한 등기하고 상속 등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상속인에 의한 등기는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을 대신해서 상속인이 등기 신청을 하는 거고, 상속 등기는 피상속인 명의로 돼 있던 걸 A 앞으로 이전받는 거. 그게 상속 등기야. 맞습니까? 상속 등기와 상속인에 의한 등기는 완전히 다른 거다. 완전히 다른 거다. 상속이라는 용어만 겹치고 있을 뿐이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상속 등기는 갑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만약에 이런 게 없었다면 소유자 갑에서 소유권 이전 A, 원인 상속 이렇게 들어가는 요게 상속 등기야. 상속인에 의한 등기는 A 앞으로 온다, 엉뚱하게 을 앞으로 간다. 을 앞으로 간다. 그죠? 그럼 상속인에 의한 등기는 단독 신청하느냐, 공동 신청하느냐. 여기 을하고 갑을 대신한 누구하고? A하고. 무슨 신청? 공동 신청. A는 당사자는 아니지만 의무자를 대신하고 있잖아요. 그럼 의무자를 대신한 A도 있고 권리자인 을도 있고 공동 신청 맞죠? 그러나 상속 등기는 자, 등기부에서 이렇게 넘어오니까 갑이 등기 의무자죠. A가 등기 권리자죠. 맞잖아요. 권리자 의무자는 등기부만 보고 판단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권리자인 A는 좋다고 나가겠죠. 물론 슬프죠. 슬퍼요. 자,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슬퍼요. 슬픈데 등기할 때 저 집이 내 거 된다 하면 입이 쭉 째져가 간단 말이에요. 자, 그렇죠? 그래서 요즘 그 경로당 가면 하시는 말씀 있잖아. 그죠? 내가 숨을 멈추는 그날까지 절대로 집은 자식들한테 주지 말고 땅도 주지 말고 마지막까지 통장도 쥐고 살아라. 맞죠? 아버지 엄마 걱정돼서 왔습니다. 잘 계십니까? 용돈도 드리고 뭐 하다가 착착착 받아서 더 나올 게 없다. 그 다음에는 전화질만 하더라. 그리고 전화질도 한 달에 한 번 하던 게 두 달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하다가 나중에 전화도 안 하게 되더라. 맞죠? 그리고 먼저 전화하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주지 마라 한다. 주지 마라. 저도 안 줄 거예요. 문제는 뭐 안 주고 버틸 것도 없다는 거. 그게 문제지. 자, 갑하고 그런 게 그죠? 그럼 갑하고 A하고 같이 신청했지만 되지만 갑은 지금 어디 계신다? 영락공원가 누워 계신단 말이에요. 등기 신청 돼요, 안 돼? 안 돼. 그래서 상속 등기는 단독 신청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신청에 협력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독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나 상속인에 의한 등기는 공동 신청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되죠? 자, 여기에서 저 뒤에 들어가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 등기 신청을 했는데 등기 신청을 각하하는 사유가 있어요. 각하한다는 말은 신청을 했지만 등기 못해줘 하고 바꾸시게 버린단 말이에요. 못해줘 물려버리는 건데, 자, 그 등기 신청 각하 사유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등기부상의 등기 명의인과 신청서상의 등기 의무자는 일치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소유권 이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신청서의 등기 의무자는 권리를 넘겨주고 권리를 잃어버릴 자가 등기 의무자죠. 그럼 등기 의무자는 등기부상 권리자인 갑이 등기 의무자로 나서야 되는 거예요. 권리를 가진 자가 넘겨줄 수 있으니까. 맞습니까? 그럼 신청서상 등기 의무자는 등기부상 명의인인 갑이 신청서상 등기 의무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갑이 소유권 가진다고 되어 있는데 A가 의무자로서 신청한다. 그럼 A는 지 거 넘긴다, 남 거 넘긴다. 엉뚱한 사람이 남의 부동산을 넘기는 게 된다. 등기 신청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안 받아주는 거야. 원래는 각하 사유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에 의한 등기,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에서는 등기부상 명의인과 신청서상 의무자가 일치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각하하지 아니한다라는 예외 규정까지 두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거는 조금 어려우니까 그건 다음에 등기법이 조금 더 몇 번 진행되면 그때 이해를 하시다 생각하시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217페이지 가면 채권자 대위에 의한 등기 신청 이런 게 나왔어요. 채권자 대위에 의한 등기 신청. 여러분 민법에서 채권자 대위라는 거 아직 안 배웠죠? 네. 다음에 하죠. 지금 그거 했다가는 여러분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다 같이 힘들어요. 자, 219페이지 가봅니다. 또 요즘은 잘 나오지도 않아. 요즘 자주 나오면 여기서 억지로라도 이제 듣고 계속 하는데 됐습니다. 자, 219페이지 가면 오른쪽 괄호 4번 구분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의 대위 신청이라는 게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동그라미 1번 구분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의 대위 신청 이런 말 나왔어요. 자, 요거는 그래도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는 제3자가 하는 등기 신청의 연장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아까 안 하고 들어왔던 채권자 대위라고 할 때 그 채권자가 원래 권리자인 채무자를 대신해서 제3자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를 배우는 건데 그건 민법에서 채권자 대위를 조금 공부하고 오시고 자, 요거는 한번 봅니다. 자, 일부 구분 건물의 보존 등기 신청할 때 보존 등기 신청인은 나머지 구분 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나머지 구분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자, 요게 뭔가 지금 설명을 듣습니다. 자, 우리 요런 건물이 하나 있어요. 요게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 건물입니다. 그런데 자, 이런 건물, 우리 아파트 같은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건물을 여러분 나중에 민사특별법에서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거 배워요. 이런 건물을 이제 집합 건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아파트형 건물. 또는 우리 빌라 같은 거, 연립 같은 게 다 집합 건물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집합 건물은 이렇게 보니까 큰 건물이 한 덩어리가 있는데 이 건물 한 덩어리가 한 개의 건물로서 다뤄지지 않아요. 여러분 일물 일권주의 원칙이라는 거 배우셨죠? 일물 일권주의. 일물 일권주의는 하나의 물건의 권리 하나, 소유권 하나가 딱 성립한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자, 우리 서면에 갔더니 롯데백화점이 하나 있더라. 롯데백화점이 있는데 롯데백화점은 예를 들어 소유자가 주식회사 롯데라고 돼 있더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주식회사 롯데라고 불리는 법인이 단독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롯데백화점 그 큰 건물은 한 개의 건물인 거야. 일물일권이니까 물건 하나에 소유권 몇 개? 한 개. 그럼 소유권 한 개가 인정되는 물건은 거꾸로 한 개의 물건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자, 이 물건도 갑이 소유하고 있어. 그러면 일물, 한 개의 물건에 갑의 소유권 한 개, 일물 일권 지켜지고 있죠. 자, 아파트 갑니다. 101호부터 2502호까지 있어요. 자, 이거 한 사람이 소유합니까? 101호는 A 소유, 102호는 B 소유, 다 따로 소유합니까? 다 따로 소유해. 그러면 소유권 하나 인정되는 101호가 하나의 독립한 건물로 다뤄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일물일권주의의 이 예외로 이 구분 건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 저 아파트 25층짜리 하나 써가지고 있어요. 그게 중간에 이 계단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한 세대에서 50세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건물 보면서 이야, 건물 50개 서가 있구나 이랍니까? 이야, 덩어리 큰 거 하나 서가 있네 이랍니까? 덩어리 큰 거 하나 서가 있네. 건물은 하나단 말이야. 건물은 하나인데 소유권은 안을 구분해서 조각을 내서 각각 소유권 인증해서 50개를 인정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맞죠? 이게 집합 건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집합 건물의 내부는 101호, 102호 같이 천정과 바닥과 벽으로 다른 호와는 구분해서 쓸 수 있는 건물이 있죠. 그래서 개개의 건물은 구분 건물. 이 구분 건물 합계를 집합 건물.
또는 1동의 건물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나오는데 자, 여기 이 건물이 신축이 됐습니다. 자, 101호는 A, 102호는 B, 201호는 C, 202호는 D 이렇게 소유권이 다 따로 있어요. 그럼 보존등기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이 보존등기는 부동산이 처음 생겼을 때 등기부가 처음 만들어지기 위해서 최초로 하는 등기를 소유권 보존등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집 지었다. 무슨 등기 해야 돼요? 소유권 보존등기. 여러분이 바닷가에 땅을 하나 매립했다. 무슨 등기 해야 돼요? 소유권 보존등기. 원시취득자. 최초로 취득한 자가 처음으로 신청하는 등기를 보존등기라고 부릅니다. 보존등기. 이 보존등기 함으로써 등기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존등기 신청해야 되는데 이 보존등기 신청할 때 자,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보존등기가 한꺼번에 신청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 자, 우리 1부동산 1등기기록주의에서 1등기기록은 표제부, 갑구, 을구가 함께 세트로 묶여서 1등기기록이라고 한다. 기억납니까? 거기 장수가 몇 장이냐 상관없다고 그랬죠? 뭐 2장 석장일 수도 있고 50장, 60장일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아파트 등기부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자, 101호가 있으면 101호 표제부, 갑구, 을구 만들어집니다. 101호. 102호 표제부, 갑구, 을구 만들어져요. 당연히 2502호까지 다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101호 표제부로 102호 표제부, 이 표제부를 보면 이 표제부는 101호의 사실관계만 나와요. 101호의 사실관계만 나옵니다. 그럼 101호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101호 면적이 얼마냐? 그거 나와 있고, 그리고 101동에 있는 101호다라는 건물 번호, 그것만 나옵니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가 등기부를 딱 봤을 때 101호니까 1층에 있구나. 그런데 이 아파트가 5층짜리야, 10층짜리야, 15층짜리야, 20층짜리야 안 나와요. 그거는 건물 전체에 대한 얘기고 101호 표제부는 101호의 사실관계만 나타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됩니까? 그러면 자, 이 등기기록을 101호 등기기록만 봐가지고는 101호의 사실관계는 알 수 있지만 101호가 포함되어 있는 전체 관계는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 관계를 알 수 있도록 한 동 건물 전체를 나타내는 표제부를 별도로 앞에 만듭니다. 해서 이것을 1동 건물의 표제부 이렇게 불러요. 한 동 건물 전체의 사실관계를 나타내는 표제부다 이 말이에요. 됩니까? 자, 그러면 101호는 표제부도 있고 갑구, 소유자가 누구냐 알 수 있고 을구, 저당권이 있냐 없냐 알 수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한 동 건물 전체는 갑구를 둬도 그 한 동 건물 안에 지금 50세대 있죠? 소유자 다 나내기 힘들어. 아예 갑구 없습니다. 을구 없습니다. 뭐만 두느냐? 표제부만 둬요. 한 동 건물 전체에 대해서는 뭐만 둔다? 표제부만 둡니다. 자, 이렇게 두고 원래 우리 일물 일권주의 원칙에 따라서 등기부도 1부동산 1등기기록주의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101호가 별도의 소유권 인정되니까 한 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인정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게 한 개의 부동산이니까 이게 한 개의 등기기록이 되잖아요. 그렇게 논리로 가야 되죠. 다시 일물일권 1부동산 1등기기록. 자, 부동산은 물건이다 사람이다? 물건이지. 그러면 이게 한 개의 물건이단 말이에요. 그 물건마다 등기기록 몇 개? 하나씩 두라 했잖아요. 맞죠? 그러면 101호 등기기록 하나, 102호 등기기록 하나 해서 등기기록 50개 있어야 되죠? 50세대니까. 그런데 우리 등기부는 여기서 법률 규정으로 인해서 이거 하나하나 등기기록으로 보지 말고 한 동의 건물에 담겨있는 등기기록을 모두 합쳐서 1등기기록으로 한다. 이렇게 예외를 규정하고 있어요. 전체를 몇 등기기록으로 한다? 1등기기록으로 한다. 이렇게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실제로는 101호도 하나의 물건으로 다루죠. 왜? 일물일꾼에다 소유권 하나 인정해 주니까. 맞아요? 그러나 등기기록은, 등기부는 전체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기록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합니다. 그 다 묶어놓고 1등기기록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건물이 신축이 되었는데 101호 소유자 A가 자기가 먼저 보존등기 신청해야지 하고 새벽에 튀어나가서 등기소 갔습니다. 등기소 가서 등기 신청하니까 등기관이 가만히 있자. 이거는 101호인데 그럼 102호도 있고 2502호까지 있느냐 502호로 끝나냐 5층짜리냐 10층짜리냐 등기관도 모르죠. 그러면 101호의 등기기록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등기 기록이 다 합쳐졌을 때 25층 아파트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1동 건물 표제부에 이 건물은 어디에 있다? 부산시 북구 화명동 100번지에 있다. 그리고 25층짜리 아파트다.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등기관도 알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등기법에서는 한 사람이 먼저 보존등기 신청하더라도 등기부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신만의 보존등기 신청하면 각각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럼 어떻게 신청해야 되느냐? 그 일부 구분 건물의 보존등기를 신청할 때 그 보존등기 신청하는 사람, 여기서 A는 나머지 구분 건물, 49개 구분 건물의 소유자를 뭐 해라? 대신해가지고 그 나머지 구분 건물의 무엇에 관한 등기를 표시. 왜? 1동 건물 표제부 만들어야 되니까 표시에 관한 등기를 자신의 보존등기와 어떻게 신청하라? 동시 신청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A는 자신의 건물에 보존등기 100일로 보존등기 신청하겠죠. 그러면 표제부하고 A가 소유자다. 갑구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저당권 등이 있다면 얼구도 같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나 100 이후부터는 자, 소유자가 직접 나서서 보존등기 신청했다, 안 했다? 안 했고 A가 나머지 소유자를 대신해서 그 나머지 건물들의 무엇에 관한 등기? 표시. 자,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 갑구, 얼구 중 어디에 등기됩니까? 표제부에 등기가 되죠. 그래서 나머지 건물은 표제부만 쭉 만들어지는 거예요. 갑구, 얼구는 없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럼 등기관 입장에서도 표제부 다 합쳐보니까 1동 건물 표제부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1동 건물 표제부까지 비로소 만들어질 수 있고 이렇게 해야 전체적인 살점에서 굵직굵직한 살점은 다 빠졌지만 최소한의 뼈대는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정도 해야 등기부가 그래도 그나마 어느 정도 질서 있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만 등기 받아준다. 라는 규정을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자, 보존등기 신청하는데 구분 건물 보존등기 신청하고 구분 건물 중에서도 일부 구분 건물 보존등기 신청한다 하는 말이 나오면 대위, 표시, 동시 이게 떠올라야 돼요. 대위, 나머지 소유자를 뭐하여? 대위하여. 그 다음 표시, 나머지 건물의 무슨 등기? 표시에 관한 등기를 내 것하고 따로 신청, 동시 신청, 동시 신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위, 표시, 동시 신청해야 된다. 그래야 등기를 해줘요. 안 그러면 각하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대위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의 지위를 대신해서 제3자가 대신 신청하는 거예요. B, C, D가 신청하는 게 아니고 A가 표제부 등기 대신 신청하고 있죠. 그래서 제3자 신청의 하나다라는 겁니다. 대위 표시 동시,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대위 표시 동시. 예전에 한 12년 전에 너무 자주 나와서 이제는 안 나왔는데 이제 또 나오겠죠, 언젠가. 어떻게 나왔냐? 일부 구분 건물 보존등기 신청할 때 그 보존등기 신청하는 사람은 나머지 구분 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할 수 있는데 이때 나머지 구분 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자신의 보존등기와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맞다, 틀렸다? 틀렸죠? 나머지 건물의 보존등기를 같이 신청해요. 나머지 건물의 표시등기를 같이 해요. 표시등기를 같이 신청하는 거예요. 대위, 표시, 동시 하고 나오면 표시, 동시 요게 있는가 아닌가 찾아보면 되죠. 됐습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5번에 건물 멸실 등기에 대위 신청하는 게 나왔는데 이거는 건물 대지하고 뭐 구분 건물 이런 게 나왔는데 이거보다는 보다 기본이 되는 게 지금 빠져 있으니까 그거 하나 적습니다.
자, 이게 기본인데 우리 교재는 조금 더 어려운 건물대지 지번 변경 또는 구분 건물 멸실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가장 기본이고 바탕입니다. 제일 많이 나온 게 이거예요. 하나 그 밑에 여백에 적어 놓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봅니다. 자, 여기 건물이 있고 건물 밑에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뭐 전소해서 멸실해서 건물이 없어졌어요. 건물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의 멸실 등기라는 걸 신청하라 이렇게 됐어요. 자, 우리나라는 1부동산 1등기 기록이죠. 근데 부동산이 없어지면 등기 기록도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그 등기부를 없애야 되는데 그 등기 기록을 없애는 등기를 멸실 등기라고 합니다. 부동산 없어졌습니다. 등기부도 없애주세요. 그럼 등기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멸실 등기라고 부른다. 그러면 그 멸실 등기는 아무나 신청할 수 있어요? 그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사람이 신청해야 돼요. 소유자였던 사람이 아무나 신청할 수 있으면 여러분 오늘 하다가 중간에 어느 분이 조는 분이 있더라. 집에 주소 알아놓고 우리 주소 알아놓고 제가 가서 멸실 등기 신청해서 에라 집 없애쁘지. 돼요,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제3자가 신청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건물이 멸실했는데 건물 소유자가 멸실 등기를 신청하라라고 법이 요구하고 있어요. 몇 월내? 1월내. 이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현장에 가면 건물은 없죠? 근데 등기부는 계속 존재해. 그럼 등기부와 실제가 불일치하잖아요. 현장에 가면 건물이 없는데 등기부는 건물이 있다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등기법은 1개월 이내에 멸실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됩니까? 그런데 계속 안 하고 있더라.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거지. 여러분도 여러분 건물 불탔다. 그럼 한 달 안에 정신을 추스리고 등기부 없어주세요. 그거는 침착한 사람이 아니고 이거는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이야. 자기 건물 없어졌는데 한 달 안에 등기소 가서 건물이 없어졌거든요. 등기부 없어졌어요. 이거 막간 사람이야. 그죠? 지금 안 돼가지고 슬퍼하고 수습하기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거 할 정신머리가 어디 있어요? 맞죠? 그러므로 이때는 그 등기부가 없어져야 되는 건 맞다. 현실과 일치를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누가 등장한다? 건물대지. 건물대지는 건물 밑에 깔려있는 땅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몇 월 이내? 1월 이내 신청하지 않는다면. 이래 되는데 이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뭐냐? 건물 소유자와 건물대지 소유자가 같을 때일까요? 다를 때일까요? 다를 때를 전제로 하는 거야. 건물 소유자는 갑이고 토지 소유자는 을이다. 요거 다를 때를 얘기합니다. 건물 소유자 갑이고 땅 소유자도 갑이다. 그럼 건물 소유자 갑이 신청 안 할 때 아직 정신이 있는 토지 소유자 갑이 신청한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건물 소유자와 건물대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그걸 이제 전제로 하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그리고 1개월 기다려줘야 됩니다. 1개월 기다려줘야 돼요. 자, 을 입장에서는 이 땅 위에 건물이기 때문에 뭐 치료를 조금 받았다 하더라도 이 내가 마음대로 사용 못하니까 좀 불편한 점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건물 없어지니까 땡겨봤다고 바로 뛰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1개월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됐습니다. 이것도 제3자가 하는 신청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7번에 신탁 등기의 대위 신청하고 나오는데 요거는 뒤에 가면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각종 권리의 변경, 이전 설정 등기를 배우면서 거기 가서 배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20페이지 등기 신청의 방법하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 간단하게 몇 가지 한번 보죠. 지금 우리가 쭉 저번 주부터 해서 보고 있지만 사실상 이 앞부분 우리 저기 들어보면 뒤쪽에 등기 신청 각하가 있기 그 앞부분까지 그 우리 등기법이 거의 절반이지만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적게 나오면 2문제, 많이 나오면 한 4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뒷부분 절반에서 적게 나오면 8문제, 많이 나오면 10문제 정도가 뒷부분 절반에서 나와요. 그런데 이 앞부분을 모르면 뒷부분을 공부하기가 애매해지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하고 그래도 앞부분이지만 그래도 조금 자주 나오는가 그거 몇 개를 보고 가는 겁니다. 자, 등기 신청 방법에서 방문 신청과 이번에 전자표준 양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저 뒤에 넘어가면 전자 신청에서 222페이지 별도로 있습니다.
자, 방문 신청은 등기소에 출석하는 거예요. 직접 가는 겁니다. 방문 말 그대로. 그렇게 해서 신청하는 건데, 그럼 방문 신청할 때 그냥 입만 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등기법과 지적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전부 근거를 남겨야 돼. 모든 것을 서류로 증명 근거가 있으면서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두로 신청은 절대 안 된다. 구두하면 무조건 안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등기소 출석할 때 등기법이 요구하는 서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등기신청서, 그 다음에 이 등기를 하게 된 원인을 증명하라. 당사자가 계약을 했다면 계약서 가져오시오. 판결받았다면 판결서 가져오시오. 요구합니다. 만약에 이 계약을 하는데 우리 누군가 제3자의 허가 동의 성락이 있어야 계약이 유효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 받지 아니한 계약은 일단 무효다, 그죠? 그럼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시오. 그 다음에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 규모 이상은 관공서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있어야 농지 이전 등기가 가능해져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 받아서 가져오시오. 제3자의 허가가 필요할 때 허가서 가져오시오. 동의서 가져오시오. 승낙서 가져오시오. 다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뭐 소유권 이전 등기 같은 거 신청하면, 자, 당신이 신청하는 그 부동산이 얼마, 어디에 어떻게 위치했냐,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기 위해서 대장 가져오시오.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그 다음에 새로 등기되는 사람은 등기부에 명의가 올라가야 되니까 그 사람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기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중간하게 잘못 등기했다가 주소가 다르다, 주민등록번호 엉뚱하다, 안 되거든요. 주소 증명서명 가져오시오. 주민등록번호 증명서명 가져오시오. 그 다음에 지금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당신이 소유자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 입으로 소유자라 하면 다 소유자가 될 것 같으면, 내가 성이, 옛날에는 이제 오시에 바마였는데 요즘은 바뀌었죠. 요즘 내가 성이 카시의 이름은 더다. 영어로는 트럼프라 한다. 그죠? 그럼 내 트럼프 되는 거예요? 내 입만 가지고 내가 뭐 된다면, 맞죠? 나는 뭐 되었습니다. 됐고. 그래서 증명하시오. 증명. 네가 소유자라는 걸 증명하시오. 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등기필증, 여러분 부동산 등기를 하고 나면 등기소에서 등기필증 또는 지금은 등기필정보라고 부르는 걸 받아요. 그 등기필정보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인감증명도 가져오시오. 해서 수없이 많은 서류들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서류에 적힌 것들이 서로 내용이 일치하고 있어야 됩니다. 불일치하면 각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각합니다. 안에 적어야 될 내용, 적혀야 될 내용 중에 하나 빠졌다, 각합니다. 아주 깐깐해요. 그거 다 구비해서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소 출석하는데 종이로 된 문서를 가져가서 신청을 하는 거야. 종이로 된 문서를. 그럼 전자 신청하면 종이 문서 낸다, 전자화된 문서 낸다. 전자화된 문서 낸다. 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방문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대리인이 할 수도 있고, 맞죠? 이때 방문 신청 대리는 자격자 대리인 당연 가능한데 일반인도 대리할 수 있다. 그러나 업으로 하지는 못한다. 그 정도. 그 전자신청 대리는 일반인은 하지 못하고 자격자 대리인만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220페이지 제일 밑에, 자, 양가로 1번 방문 신청 방법 해놓고 1번 오른쪽 가로 1번 방문 신청, 그래 놓고 오른쪽 가로 2번 전자 표준 양식. 요게 이제 뒤에 이한 신청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거기 빠졌는데, 전자 표준 양식이라는 말이 나왔죠. 요게 재작년에 나왔죠. 재작년에. 요게 나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서 이게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이게 우리 등기부에 들어온 지 한 10년 됩니다. 10년 전에 처음 들어왔을 때 강의를 몇 년 동안 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거니까 나올 수도 있을 거다. 안 나왔어요. 계속 4년 5년 안 나올까? 안 나올 거다 했는데 10년 만에 어떤 인간이 들어가서 이걸 턱 냈습니다. 그래 냈는데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등기 신청은 전자신청인가 아닌가? 요걸 알아라 하는 문제를 냈어요. 자, 말은 전자표준 양식인데 이건 전자신청하는 게 아니고 방문 신청하는 겁니다. 자, 요런 얘기입니다. 이제 다시 나오기 힘들 거예요. 그냥 대충만 들으세요. 재미삼아. 자, 우리가 등기 신청할 때는 등기 신청서, 그 양식이 갖춰진 신청서에 그 적어야 될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글자 한자 틀림없이 적어 넣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등기 신청서는 우리 집에 있는 거예요? 등기소에 있는 거예요? 등기소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등기 신청서 적는 방법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거 하나 신청하러 가더라도 가가지고 가족관계 증명서 누구 거 하느냐, 상세 증명서냐, 일반 증명서 내느냐, 맞죠? 당신이 그 원하는 사람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신분증 내놔라 막 하잖아. 처음 가면 이거 뭔데요 이거? 정신없다고. 근데 그거는 말하자면 1 더하기 1은 바로 2를 묻는 거야. 그런데 등기 신청서 적는 것은 미적분 묻는 거야. 정신없다고. 그러면 그 자리 가서 신청서 주시오. 보고 좌좌좌좌좌 냈다. 전문가야. 우리 일반인들은 가능 불가능? 불가능해. 가져오면 뒤쪽에 보면 1번 이거는 이렇게 적어내고 2번 저러내고 굉장히 상세하게 적혀있는데 그거 보면서도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러고 헷갈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집에 와서 작성을 억지로 합니다. 그리고 작성되면 다시 갖다 내려 또 가야 되겠죠? 불편하죠? 등기소 그 양식까지로 가야 되고 다시 적어서 또 갖다 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터넷 등기소라고 하는 대부분이 말하는 등기소 들어가면 등기 신청서를 굳이 등기소까지 가서 받을 필요 없고 등기 신청서 양식을 인터넷 등기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됩니까? 그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놓은 등기 신청서 양식을 전자표준 양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 전자표준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집에서 프린터로 프린트해낸 다음 거기에다가 내용을 일일이 기재를 해가지고 어디 갖다 낸다? 등기소 갖다 내는 거예요. 그럼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사용한 신청은 방문 신청하는 거냐? 전자 신청하는 거냐? 방문 신청할 때 쓰는 거다 이 말이에요. 됩니까? 그럼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등기 신청은 일반인도 대리할 수 있는가? 대리할 수 있다. 그 문제를 물었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그냥 대충 틀릴 거 내면 되지. 뭐 이런 걸 내갖고 틀리겠지. 전자표준 양식은 그런 거예요. 아마 2번 나올 확률은 제 생각에는 적어요. 그거 낸 사람이 상당히 좀 특이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됐습니다. 자, 해서 그 전자표준 양식 보시면 방문 신청을 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기 전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다가 이제 미리 그 양식을 띄워놓고 그 안에다가 내 이름하고 적어내고 적을 수도 있고 그냥 프린트해서 볼펜으로 적어내고 알아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알아서 하면 돼요.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바로 신청하는 거예요. 그걸 프린트를 내내서 들고 등기소로 가는 거예요.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만 전자라고 붙었지 전자 신청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됐죠? 됐습니다. 그럼 오른쪽에 가서 정정과 간인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오른쪽으로 1번 신청 정보의 정정인데 신청인이 다수 여러 명인 경우에 신청 정보를 정정하기 위하여는 여기 신청 정보라는 말이 나왔죠? 자, 옛날에는 등기 신청을 방문 신청만 했습니다. 컴퓨터 전산화가 되기 전에 그때는 신청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 신청서, 이 서자가 한자어로 종이 서자다. 종이 서자. 그래서 종이로 되어 있는 서류를 신청할 수 있는 서류를 갖다 내면 되죠. 신청서 불렀어요. 근데 지금 전자 신청 허용되죠. 컴퓨터로 신청할 수 있죠. 근데 컴퓨터로 신청할 때는 종이로 된 서류 낸다 안 낸다? 안 내잖아. 근데 종이 서단 말이야. 그러니까 법에서 가만히 있자 용어가 이거 안 맞네. 이 종이 서자 쓰면 안 되겠네. 해가지고 이 서면, 서류를 대체하는 용어로 정보라는 용어를 씁니다. 신청정보. 그런데 지금 시험에 나오는 거 보면 신청서 했다가 신청정보 했다가 등기원인 증명정보 했다가 등기원인 증명 서면 했다가 적어도 막 써. 문제 내는 사람도. 그러니까 우리는 정보가 나왔다. 신청정보. 이게 무슨 얘기지? 잘 모르겠다. 등기부에서 정보 잘 모르겠다. 그러면 서면으로 대체하면 된다. 신청 서면. 아이고 신청서 얘기하네. 등기원인 증명정보. 이 뭐야 이거? 정보를 서면으로 바꿉니다. 등기원인 증명서면. 제3자의 허가 증명정보. 이 뭐야 이거? 제3자의 허가 증명서면. 여러분 쉽게 이해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신청서에 신청정보 또는 신청서에 내용을 적다가 잘못 적어서 정정을 해야 되겠다. 정정. 고쳐야 되겠단 말이에요. 이 정정을 했을 때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우리
관공서 가면 공적인 서류에 잘못된 거 있으면 거기 적어놓고 새로운 내용 적어놓고 거기다가 당사자 도장 찍으라 하죠.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 부동산 소유자가 갑, 을, 병, 갑을 두 사람이어서 이거를 A, B 두 사람 명의로 부부 공동 명의로 돼 있던 것을 다른 부부가 공동 명의로 살려고 합니다. 신청서 적다가 잘못 적은 게 있어요. 그러면 고쳤습니다. 정정했을 때 도장 찍어야 됩니다. 자, 아무나 한 사람씩 찍으면 될 거냐? 전원 다 찍어야 되느냐? 전원 다 찍어야 돼. 정정인은 전원 날인한다. 전원 날인. 그런데 거기 2번에 보면 간인이라는 게 나왔어요. 간인. 자, 간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이에 도장을 찍는다. 그게 간인입니다. 사이 간자거든요. 그러면 등기 신청서가 한 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뒷장에서 보통 한 석 장 정도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 신청서는 이 장이 제일 앞장이고 그 다음 요 장이 붙어 있고 그 다음 이 장 붙어 있고 뒤에는 장이 없어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 종이가 여러 장일 때는 우리 동사무소 같은 데 가든지 어디 가보면 서류 작성할 때 이렇게 앞장을 반으로 접어. 반으로 접고 뒷장하고 이렇게 겹치게 한 다음 앞장 뒤편과 뒷장 앞편에 겹치게 도장 찍죠. 요게 사이에 도장 찍는 데서 간인이야. 간인. 이 간인 찍을 때 지금 갑을 A, B 네 사람이 있죠? 다 찍어야 되느냐? 이거 다 찍을 필요 없다는 거야. 권리자가 여러 명 또는 의무자가 여러 명씩 있을 때 그중 1인이 간인하면 된다. 여기 그중 1인이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 1은 갑을 A, B 중에 한 사람만 찍으면 되느냐? 아니고 의무자 중에서도 한 사람과 권리자 중에서도 한 사람, 양쪽에서 한 사람씩은 찍어야 된다. 그래서 씩이라는 말이 없지만 우리는 1인씩 찍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간인을 보시면 간인, 그 오른쪽 가로 2번 책 한번 보세요. 등기신청 정보 등의 간인. 자, 등기신청 정보에 대한 등기신청 서면 등기신청서에 간인이라는 거. 신청서가 여러 장일 때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간인을 해야 되는데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는 그중 한 명이 간인하는 방법. 이래 나왔어요. 그러면 전체에서 한 명이냐? 권리자 중 한 명과 의무자 중 한 명이냐? 이게 애매하게 문장이 되어 있다. 권리자 중 한 명과 의무자 중 한 명. 그러니까 그중 한 명씩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면 됩니다. 그중 한 명이 이렇게 되지만 전체 중에 한 명이 아니에요. 양측에서 한 명씩 찍어줘야 됩니다. 됐습니까? 별거 없죠? 뭐 이런 것까지 하나. 이게 10년 전에는 몇 번 나왔던 거야. 자주 나왔어요. 그리고 이것도 얼마 전에 또 한 번 나왔어요. 2, 3년 됐습니다.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알아둬야 돼요. 알아둬야 됩니다. 알아두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양가로서 한번 신청서 등의 문자하고 나왔습니다. 1번 신청서나 그 밖의 등기에 관한 서면을 작성할 때는 자획을 분명히 해야 된다. 이게 작년에 나왔죠? 이거 대전놈도 그만 내지 말지. 어쨌든 이런 거 다 맞추기 위해서 일일이 다 하면 1년에 2문제 내지 4문제 나오는 걸 하기 위해서 등기법 절반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거 하다가 1년에 8문제에서 10문제 나오는 마지막 절반을 못하고 들어가야 돼요. 밥 팔아 뭐 사 먹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대충 지나가는데 뭐 이것도 안 하고 지나가면 분명히 질문이 들어올 거야. 왜? 기출문제 보면 뭐 작년, 재작년에 나왔는데 선생님 안 합니까? 하고 막 쫓아온다고. 미치가 되게 신경 쓰지 마라 해도 신경이 써져요. 나중에. 됐습니다. 자, 서면자 자획을 분명히 해야 된다. 이 말은 흘려 쓰지 말고 또박또박 적어라. 알아보기 좋도록 자획을 분명하게. 옛날에는 자획을 명료하게 해야 된다. 이랬는데 자꾸 한자를 없애고 있습니다. 요거는 잘했어요. 그 다음에 2번 신청서에 적은 문자를 정정하거나 삽입하거나 삭제를 한 경우에는 그 글자 수 몇 자를 정정, 삽입, 삭제했느냐를 난 외에 적고 문자의 앞뒤에 괄호를 붙이고 그리고 이에 날인 또는 서명 줄자가 넣습니다. 날인 또는 서명 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 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된다. 이래서 틀리게 하면 됐죠. 날인 또는 서명. 날인 또는 서명. 날인은 도장 찍는 거고 서명은 직접 자기 이름 적는 거예요. 그죠? 기명날인은 이름도 적고 도장도 찍는 게 기명날이래요. 근데 날인하면 기명할 필요 없죠? 날인 안 할 때는 서명하면 되죠. 그렇게 되어 있지. 기명날인까지 요구하는 건 아니더라. 날인 또는 서명해야 된다.
그 문제 낸 사람 찾아가지고 입을 쫙 찢었으면 좋겠어, 그죠? 자, 그리고 이 경우 삭제한 문자는 해독할 수 있게 글자체를 남겨둬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 신청 서든 등기부든 글자를 적었다가 잘못된 게 있을 때 고쳤더라도 앞에 잘못된 글자가 이거였습니다라고 알 수 있도록 남겨둬야 돼요. 화이트 꺼내가지고 깨끗하게 한다고 앞에 글자 못 알아보게 깔끔하게 한다고 싹 지우면 난리 납니다. 왜 고쳐졌고 어떻게 있던 게 어떻게 고쳐졌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항상 앞에 글자도 남겨둬야 됩니다. 항상 근거를 남겨둬야 돼. 그냥 싹 지우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법무사 시험에 아주 오래전에 이 문제가 나왔어요. 자, 거기 오른쪽 가로 2번 중간에 보면 적으면 문자의 앞뒤에 괄호를 붙이고 하고 나왔죠. 그런데 그걸 뭐라고 했느냐? 정정, 삽입, 삭제할 문자에 두 줄을 긋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 많은 법무사 수험생들이 그 문제를 낙엽처럼 틀리고 왔습니다. 왜요? 전부 관공서 가면 잘못된 글자가 있다. 양진영 적어야 되는데 잘못 양전영 해놨더라. 석자 다 지운다. 어떻게 지웁니까? 자 딱 떼고 두 줄 쫙 이쁘게 껐죠? 그리고 도장 찍잖아요. 그러니까 정정, 삽입, 삭제할 문자에 두 줄을 긋고 해놓으니까 맞다. 그런데 두 줄 긋습니까? 괄호를 합니다. 괄호를 붙이고 이래 있잖아. 두 줄 긋는 게 아니야. 됐습니다. 나머지는 뭐 들어가세요. 됐고 222페이지 전자신청 가봅니다. 전자신청. 자, 전자신청이 중요하죠. 지금 굉장히 천천히 갑니다. 그죠? 한 번은 들어야 되니까. 제가 전자신청 해놓고 또 이어 적는다. 자, 잊었죠? 자, 전자신청을 하게 되는데 전자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자가 아까 세 사람이 있었어요. 자연인, 사람, 법인,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람. 그리고 사람은 아니지만 법인 아닌 사단재단도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죠. 요거 우리 저번 주에 했습니다. 등기신청 적격이라는 이름으로 부동산의 권리 취득할 수 있는 자, 세자, 자연인, 법인, 법인 아닌 사단재단. 그죠? 자, 그러면 방문 신청 누가 하는가? 자연인 할 수 있고 법인 할 수 있고 법인 아닌 사단재단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자신청은 전자신청 신청할 수 있는 자가 다릅니다. 자연인 가능해요. 법인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전자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할 수 없어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그런 부동산 취득하거나 부동산 넘겨줄 때 스스로 등기 신청할 때는 무조건 방문 신청해야 된다. 스스로 전자 신청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아까 방문 신청할 때는 등기의 진정성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절차가 까다로웠죠. 그런데 전자 신청은 컴퓨터를 통해서 신청합니다. 그럼 방문 신청할 때는 당사자, 양당사자 공동으로 신청하게 함으로써 보고 판단할 기회가 등기소에는 있었죠. 그런데 전자신청은 컴퓨터 선 넘어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서 내가 소유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산 사람입니다. 하고 신청한단 말이에요. 그럼 당사자를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기 때문에 전자신청은 전자신청하기 전에 미리 본인, 당사자 확인된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다. 라고 제한을 걸어버립니다. 그러면 방문신청은 신청할 때 보고 판단하는 거고 전자신청은 신청하기 전에 미리 본인 확인 거친 자만 신청할 수 있다. 이해됩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본인 확인 절차를 사용자 등록이라고 부릅니다. 사용자 등록. 전자신청 절차를 우리 대법원이 마련해놨는데 이 전자신청 절차를 사용하는 자, 사용자가 되기 위해서는 미리 뭐 해야 돼? 등록을 본인 확인하고 등록을 해야 돼. 그게 사용자 등록입니다. 우리 얘기하면 회원가입하는 거다 이런 얘기야. 본인 확인하면 회원가입하는 거. 자,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래, 자연인은 무엇을 해놔야 돼? 본인 확인으로서 사용자 등록을 한 자연인이 전자신청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자연인 맞죠? 그러면 여러분은 방문 신청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자 신청하려면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사용자 등록 돼 있어야 됩니다. 맞죠?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이 학원에 와서 지금 수업 듣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학원에 와서 열심히 수업 듣고 공부하기 위해서는 학원에 수강생 등록이 돼 있어야 되겠죠? 도강하고 싶다. 그러면 잘라버리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학원 수업 듣는 것도 수강생 등록이 돼 있어야 되는 거야. 전자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등록이 돼 있어야 되는 거야. 되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법인은 사용자 등록을 하지 않고 상업등기법에 따라서 전자증명서라는 걸 발급받은 법인이면 됩니다. 자,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등록한 그런 법인이면 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해서 그런 얘기가 쭉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연인은 사용자 등록이라는 걸 해야 돼. 법인은 사용자 등록 대신 뭐 하면 돼요? 전자증명서 발급받아 등록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약간 변형하면 법인은 사용자 등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법인은 사용자 등록할 필요 없이 전자신청이 가능하다. 그런데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아예 전자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자, 우리 등기소에서는 전자신청 해오는 자를 직접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자신청할 수 있는 자는 미리 본인 확인된 자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인은 사용자 등록이라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돼. 이 사용자 등록 어떻게 하는가는 조금 더 배웁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경우는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이 전자증명서 발급은 우리 개인으로 얘기하면 공인인증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공인인증서. 우리 공인인증서 발급받으려면 아무나 가서 여러분 이름 대고 공인인증서 주시오 하면 해줍니까? 안 해. 본인 확인하고 나오는 거야. 문제 이해되죠? 그거 있어야 된다. 그런데 법인의 경우는 자연인은 우리나라에 사는 자연인은 주민등록이 돼 있어. 사람은 출생신고하면 주민등록 되죠? 그럼 주민등록됨으로써 본인 확인이 1차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주민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면서 등기소에 전자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등록이라고 하는 두 번째 본인 확인 절차를 밟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연인은 우리나라 국민도 자연인이지만 외국인도 자연인이죠? 그럼 외국인도 자연인이니까 이 사람도 전자신청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국민은 주민등록돼 있어. 그럼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이라는 걸 또 별도로 합니다.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 플러스 사용자 등록. 우리나라 사람은 말은 없지만 주민등록 플러스 사용자 등록. 두 번씩 확인을 거치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 중에서도 그냥 외국인이 아니고 검은 머리 외국인, 우리 재외동포라고 부르는 사람들 있죠? 이 재외동포는 외국인과 똑같이 흐물건한 외국인하고는 달리 우리처럼 황금색, 표현 좋죠? 우리 노랗다 황금색이다. 됐습니다. 황인종이라고 부르지 말고 금인종 불러야지. 금색이잖아, 노란색이. 그죠? 들으면 좋게 해야지, 그죠? 백인이에요? 백인 아니에요. 홍인이에요. 백인 아니야. 멀리서 보기에는 하얘 보이지. 밝게요, 그 사람들. 홍인종이라고. 맞죠? 네, 됐습니다. 됐고, 항상 내게 최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 거야. 지금 그 중세를 지나고 하면서 지금 서유럽하고 미국하고 이 홍인종들이 득세하는 세월이 돼가지고 백인을 최고로 치지. 나중에 언젠가 우리 금인종들이 좋게 되면 이 홍인종들은 또 이 야구지 돼버린다고. 맞죠? 옛날 60년대만 해도 필리핀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 무시하고 살았단 말이야. 아직 걸베이 국가예요, 걸베이 국가. 그때는 필리핀이 훨씬 잘 살았거든. 그러다 마르코스 22년 하면서 필리핀 완전히 자빠졌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이 아이고 필리핀 못 사는 나라에서 왔구나 이래 되는데 지위는 역정 가능하단 말이에요. 맞죠? 남을 무시하면 안 되는데 지금 조금 무시하고 있으니까 우리 나중에 잘 되더라도 무시하지 말고, 그죠? 그냥 방구 낄 때만 뒤쪽으로 살 끼고 뭐 이러면 돼요. 자,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건데 이 외국인도 짐승이다, 사람이다?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전자신청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법인의 경우는 전자증명서 발급받아 가능하다. 이 말은 법인은 사용자 등록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까지 알아두시고,
그런데 자연인은 주민등록돼 있다, 외국인 등록돼 있다. 그 등록을 보고 그 사람 판단을 하고 사용자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자, 법인의 경우는 법인 등기부라는 등기부에 등기되어야 법인으로 인정된다고 그랬죠? 그럼 법인의 존재는 법인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인 등기부의 확인 플러스 여기 나오는 전자증명서 해가지고 등기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법인 등기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기되어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죠. 그럼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무수히 원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존재 자체를 국가에서 알아차리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죠. 그러므로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아직까지는 전자신청할 수 있도록. 왜?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존재 자체를 알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 돼라고 해서 전자신청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요거는 뭐 시험에 무지하게 자주 나왔어요. 법인 아닌 사단재단 전자신청 안 된다. 예전에 처음 때는 외국인도 전자신청 안 됐었어요. 왜? 제도가 아직 정비가 안 돼서 자꾸만 넓어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도 전자신청 가능할 때가 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안 됩니다. 해서 전자신청 가능한 자, 불가능한 자 딱 구분하셔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사용자 등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해서 223페이지 사용자 등록하고 나왔는데 요거는 10분 시작해 하시죠.